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미술, 건축, 평론계 최강자 노성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밖에서 뵀는데 힙스터 홍대 20대 힙스터가 걸어온 줄 알았어요. 패션이 아주 빌런이라고 불러주세요. 빌런이라고. 그런 패션으로 다니십니까? 작업실에 있을 때는 이제 거의 알몸 상태고요. 아이, 패션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미술 작품 말고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화가들이 가장 큰 숙제가 좀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처럼 보이고 싶다. 우리가 이제 3D 영화 이런 거 보면 나한테 막 대고 총 쏘는 것 같잖아요. 칼 같은 게 막 나한테 날아오고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만든 게 단축법. 단축법이요? 혹시 렘브란트 야경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야간 순찰. 원래 이제 야간도 아닌데 암스테르담 렉스 뮤지엄에 있는 그 큼직한 그림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야경. 예. 야경에 보면 등장인물도 많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이제 치안이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자위대를 형성해가지고 예. 자경단. 자경단. 좋은 말이네요. 우리가 무슨 전우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없나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나라 해병 전우회가 그 비슷한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찝자 타고 막 왔다 갔다 그런 식의 개념인데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자기네들이 무료 봉사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고 그런 장면인데 맨 앞에 시커먼 옷 입은 주인공이 프란스 바닌 코크 대위이고 옆에 있는 부관이 중위인데 빌럼 중입니다. 자, 한 바퀴 돕시다 하니까 예, 갑시다. 쩔렁쩔렁 이러면서 이제 창 들고 뭐 화승총 이런 거 막 장전하면서 줄을 맞춰서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이 빌럼 중위가 창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그 창이 렘브란트 야경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그 창이 삐죽하게 마치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빛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단축법인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 들어가지고는. 옛날에 예. 기원전 4세기에 아펠레스라는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을 그렸는데 알렉산더를 제우스 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제우스 신으로 분한 알렉산더가 손에 이제 벼락을 쥐고 벼락을 이렇게 확 투척하려고 그런 장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벼락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게 이제 단축법이죠. 말로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가령 예. 짝대기 같은 게 있으면 예. 짝대기 길쭉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를 향해서 딱 눕히면 예. 짝대기가 동그랗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동그란 것만 보고 이게 구슬인지 짝대기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세워놓으면 짝대기처럼 보이고. 근데 예. 짝대기를 맨날 세워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짝대기를 삐딱하게 기울인다. 옆으로 기울이든지 앞으로 기울이든지 밑으로 기울이든지 기울이면 막대기가 좀 짧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짧아 보이는 대신에 어떤 긴박감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단축법. 단축법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 그림 속의 공간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이해했어. 갑자기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있잖아요. 지도. 메르카토르 도법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나 형태가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구가 군대, 평면에다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뭐 북극, 남극,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스칸디나비아 지구 본으로 보면 훨씬 작고 비례도 다른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메르카도르 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법이 나왔어요. 레코드 판처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도를 그려서 왜곡을 최소화한다.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이네. 그러니까 입체를 어떻게 평면에 제대로 재현할 것인가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스. 지도를 제대로 그려놓고 보면 네. 호주하고 미국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더 크게 훨씬 커 보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 지도에 보면. 아하. 그래서 이 단축법이라는 게 이제 뭐가 그림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효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것인가. 아하. 그래서 사람이 똑바로 서 있거나 옆으로 이제 누워 있지 않고 나한테 이제 발을 내밀고 길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은 크게 보이고 머리는 작아 보이지만 바로 튀어나온 느낌이죠. 튀어나온 또는 이제 화면 속에 깊이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를. 얼굴 같으면 얼굴도 구니까 정수리는 붓고 해상되고 코는 적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굴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릴 것인가? 그러면 이게 약간 얼굴이 기울어서 아래를 쳐다본다든가 얼굴이 약간 위를 쳐다본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여권 사진이나 주민등록 사진 찍을 때 정면 딱 보고 윤두서 초상같이 그냥 똑바로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여권 사진 보면 얼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포즈, 그러니까 이상적인 앵글을 찾아서 그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귀 한쪽만 보이는 여권 사진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단축법입니다. 옆으로 제끼거나 젖히거나 기울이거나 꺾거나 이게 이제 단축법인데. 어떻게 돌출된 느낌에 들도록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다 납작하고 피자판처럼 생겼잖아요. 안 그래도 넙떡한데 그걸 또 넙떡하게 찍으라니까. 여권 사진에 단축법이 도입돼야 되는구나 지금.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곰브리치 박사의 곰브리치 나왔다. 서양 미술사 이 책에 그 단축법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곰브리치 홍군형 내기 들어갑니까 오늘 또? 단축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서양 미술사 제 81쪽이더라고요. 거기 한 페이지 전체가 단축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오늘 곰브리치 혼나는 시간이구나. 곰브리치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그리스 미술의 발명이다. 기원전 6세기 말 에우티미데스 화가가 암포라 항아리에다가 도기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단축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6세기 말에 처음 단축법이 나왔는데 그 모티프가 뭐냐면 젊은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이제 작별하는 순간이요.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갑옷 걸치고 옆에 이제 방패 준비해 놓. 옛날엔 방패도 작게 다 사갔잖아요. 요즘도 입수하려고 오면 거기 할머니가 좌판 깔고 M16 이런 거 팔고 그러잖아. 자기 돈으로 다 사갔단 말이야. 신병들한테 그런 농담들 하죠. 총 사왔냐고. 옛날에 이제 그런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이 젊은 청년이 오른쪽 발은 측면 시점으로 재현을 하고 왼쪽 발은 정면 시점으로 그려졌는데 오른쪽 발에 발가락 5개가 동그라미 5개로 재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장하는데. 발 하나는 이제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발가락이 동그라미로 보이더라고요. 동그라미 5개. 발가락을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창을 정면으로 보면 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발가락이 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렇게 표현됐다. 이 동그라미 5개의 의미를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미술의 위대한 발명이며 이전의 모든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미술의 전통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야.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텍스트 자체를 좀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수천 점의 이집트와 아시리아 미술품 중에 이런 기법으로 그린 그림은 한 점도 없었다. 정면 시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리스 이 암포라가 이 단축법의 발견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채택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젊은 전사가 전쟁에 나가려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서서 갑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아마도 충고를 건네는 듯한 부모님은 아직 굳어있는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측면 시점 자체가 이미 고착화된 기법이라는 거예요. 중앙에 서 있는 청년의 머리도 측면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화가가 군인의 머리를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의 몸통 위에 그려넣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측면 시점이 쉽기 때문에 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는 거야. 오른발도 청년의 오른발도 또한 안전한 측면 시점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왼발은 단축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5개의 발가락은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곰브리치가 장황하게 설명한 게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전의 미술, 이집트 미술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 화가, 그러니까 에우티미데스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인다고 여겼던 측면 시점으로 안 그리고 그가 대상을 바라본 각도를 참작하고 있어. 이게 사람이 옆으로 설 수도 있고 똑바로 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 그랬다는 거야. 그는 에우티미데스 화가는 전사의 발 바로 옆에 그가 의도한 바를 보여주고 있다. 무사히 방패도 둥글게 정면으로 그리지 않고 측면으로 비스듬하게 측면. 이건 이제 비스듬한 건 아니야. 완전 측면 시점입니다. 방패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 동그란데 옆에서 보면 소뚜껑처럼 생겼잖아요. 이 소뚜껑처럼 그려놓은 거야. 비스듬하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측면 시점으로 그렸다. 이 방패는 단축법 아닙니다. 발가락 동그라미 5개도 단축법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양반이. 제정신이에요. 아니, 난 뭐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박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 곰브리치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대 이집트 미술이 이제 다 측면 시점으로 사람 얼굴을 이제 옆으로 돌려서 그렸는데 기원전 6세기 말에 그리스 도기 화가 에우티미데스가 처음으로 정면 시점을 재현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이다. 미술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그 전에 이집트 미술은 불변성, 영속성, 항구성 이런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았었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 저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변하는 걸 꺼렸었는데 그리스 미술은 진보의 가치를 이제 처음으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발가락 동그라미 보고. 와, 막 그런 식으로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